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호입니다. 오늘은 수능 100일 4개의 영역 모두 공부할 필요 없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모든 과목에 대해서 잘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대학마다 4개 영역에 대해서 전체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2개 영역, 또 때로는 3개 영역에 대해서만 잘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이 아니면 뭐 4개 영역의 우선순위를 달리해서 학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수시 모집에 집중한다면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또 목표 대학의 수능 영역별 가중치도 파악해서, 그러니까 수능으로 가는 학생들의 경우에요. 인문 계열은 뭐 국어 수학, 자연 계열은 수학과 과탐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2과목과 필시, 응시 영역인 한국사까지 공부하려면 시간이 이제 턱없이 부족하죠. 우리 3학년 학생들에게는. 최상위권 학생이 아니라면 4개 영역에 우선순위를 달리 학습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데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가려고 하는 대학이 이 수능 정시에서는 어떤 영역에 더 점수를 부과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응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먼저 원하는 대학이 있으면 그쪽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수시에서는 수능 등급을 최저 학력 기준의 형태로 반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2, 3개 영역을 반영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4개 전체를 다 반영하는 학과들도, 대학이나 학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문 계열에서는 서울교대를 비롯해서 몇몇의 교대들이 4과목 전체를 반영하고, 자연과학 계열에서는 의학 계열에서 주로 4개 영역을 반영합니다. 또한 이제 고려대 일반 전형에서도 4개 영역을 반영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외의 대부분은 2, 3개 영역을 반영하는데, 이러한 대학이 목표가 아니라면 본인의 목표한 대학에 따라 2, 3개 영역을 선택해서 집중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가 되겠습니다. 즉 모든 영역의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의 경우라면 당연히 이제 수능 정시로도 많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수시로 간다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만, 왜냐하면 수시로 합격을 하면 정시에 원서를 넣지 못하죠.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4개 영역을, 그 상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4개 영역을 고르게 학습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4개 영역 중 우선순위를 정해 비중을 달리 학습하는 것이 대입 지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학년도 수시 모집 수능 반영 영역수를 보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대학, 예를 들어 에서는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충남대라든지 아니면 부산대학에서는 일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다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반영 영역수에 보면 4개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또 3개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또 2개를 반영하는 대학, 또 아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먼저 4개 인문 계열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서울교대 등 일부 교대가 4개를 반영하고 있고, 3개를 반영하는 대학이 가톨릭대 간호학과만 이제 교과 전형에서 3개를 반영하고, 경북대, 고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학생부 교과, 충북대, 홍익대가 3개 영역을 반영합니다. 학생부 교과에서요. 인문계열에서
두 개 영역을 반영하는 것이 가천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 가톨릭대 이제 인문대학들, 아까 이제 간호대학이 세 개 영역이었잖아요. 그런데 가톨릭대 다른 인문계열은 다 두 개만 반영한다. 경기대, 국민대, 단국대, 죽전, 덕성여대, 동덕여대, 상명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인천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서 한국항공대, 한성대, 한양대 에리카에서 두 개 영역을 반영을 합니다. 아예 이제 학생부 교과에서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인데 가천대, 가천 바람개비가 있고요. 강운대, 명지대, 세종대, 아주대, 이화여대, 인천대, 그 다음에 이제 인천대에서도 INU 교과 전형에서 이 수능 체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고요. 중앙대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도 수능 체제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외대, 그 다음에 한국외대 글로벌, 한양대 등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에서는 4개 영역 전체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에서 주로 의예과들이 거의 다 반영을 하고 있는데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전남대, 그 다음에 3개 영역이 가톨릭대 간호, 경북대, 고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학생부 교과, 충북대, 홍익대 등에서 학생부 교과에서 3개 영역, 그러니까 국영수 탐 중에 3개 영역의 합산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학을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3개 영역을 뭐에 더 집중할 거냐 또는 2개 영역에 뭐에 더 집중할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더 집중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개 영역만 반영하는 것이 가천대 학생부 우수자, 가톨릭대, 경기대, 국민대, 단국대, 죽전, 덕성여대, 동덕여대, 부산대, 상명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인천대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에서 또 인하대, 한국항공대, 한성대, 한양대 에리카 등에서 2개 영역. 아예 이제 적용하지 않는 대학은 아까 이 인문계열하고 비슷한데요. 가천대, 광운대, 명지대, 세종대, 아주대, 이화여대, 인천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에서는 아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2개나 아니면 아예 지금 불렀던 대학들은 아예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도 3개 영역 전체를 반영하는 대학과 2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 아예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죠. 그래서 3개 영역과 2개 영역은 그렇다 치지만 미적용하는 대학들 보면 가톨릭대 인문,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양대에서는 논술 전형에서 아예 수능 최저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되면 수시 모집에 집중한다면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지금처럼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정시 모집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자연계열은 수학이나 과탐에서 계열별로 목표 대학에서 반영하는 비율이 높은 영역 중심으로 전 영역을 고르게 학습해 나가는 것이 좋다. 반면 수시 모집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목표 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수능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올해 수시 모집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지난해와 달라진 대학이 있거든요. 그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경기대, 덕성여대, 숙명여대 인문, 중앙대 학생부 교과, 한양대 에리카가 다소 완화가 됐고요. 가톨릭대는 지난해 1개 영역에서 반영했는데 올해는 2개 영역 반영으로 바뀌었고, 간호학과는 3개 영역으로 3개 영역 반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동국대, 세종대, 이화여대가 이 수능 최저가 좀 완화가 됐고요. 가톨릭대, 간호, 성신여대 등이 강화가 됐고요. 건국대는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지난해까지는 없었다가 이번에 새로 신설을 했거든요. 근데
또 연세대 논술, 한국외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이처럼 대학별로 또는 전형별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별 기준을 꼼꼼하게 체크해 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학생부 교과 전형에 보면 이제 그 대학마다 두 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6이라든지 두 개 영역 등급의 합이 6이라는 것은 등급이 6등급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국대, 숭실대, 한양대, 에리카 등에서는 예를 들어 뭐 국어 수학을 뭐 3, 3을 맞춰도 된다라는, 또는 뭐 수학과학을 3, 3을 맞춰도 된다, 또는 탐구와 국어를 뭐 3, 3을 맞춰도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4인 경우가 이제 숙명여대죠. 그러면 과목별로 2등급만 맞추면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7인 경우 인하대. 그러니까 2, 2, 3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아니면 뭐 때로는 1, 3, 3 이럴 수도 있는 거겠고요. 이렇게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연계획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 개 영역 등급의 합이 7인 경우가 상명대, 서울여대, 숭실대. 두 개 영역 등급의 합이 4인 경우가 숙대, 인하대. 세 개 영역 등급의 합이 7인 게 고려대, 홍익대. 그 다음에 이제 세 개 영역 등급이 1등급인 게 가천대 의예, 인하대 의예과가 그렇고, 네 개 영역 등급의 합이 5인 경우가 고려대 의예과가 이렇게 자연계에서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논술 전형에서 역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다 다른데요. 두 개 영역 등급의 합이 6인 경우가 숭실대, 두 개 영역 인문계열에서,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이제 숭실대는 두 개 영역 등급의 합이 7입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은 6이지만, 자연계열은 7이다. 그러니까 3, 4 이렇게 맞추면 된다는 얘기죠. 두 개가 합쳐서. 그 다음에 두 개 영역 등급의 합이 4인 경우, 건대, 경희대, 동국대, 세종대, 숙명여대, 한국대가 두 개 영역 등급의 합이 어떤 과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두 개 영역만 4개, 4등분 맞추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개 영역 등급의 합이 4나 5인 경우가 건대, 경희대, 동국대, 세종대, 숙명여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내 아이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겠죠. 그래서 목표 대학의 수능 영역별 가중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수능 영역별, 그 수능에서 보면 영역별 가중치를 두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에서는 국어와 수학의 가중치를 둔다든지, 자연계열에서는 수학과 과탐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수능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등 4개 영역 중에서 자신이 주력해서 학습할 2, 3개 영역을 무엇을 선택할지는 결국 자기가 좋은 등급을 맞는 거에 집중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6월 수능 모의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4개 영역의 성적 편차가 큰 수험생의 경우에는 일단 자신이 잘하는 영역 위주로 학습해서 해당 영역에 최대한 안정적인 등급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3월 학력평가에 비해 6월, 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성적이 하락하는 학생이 많거든요. 이는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부터 재수생들이 유입되는 것도 있고, 대학 진학을 포기한 하위권 수험생들이 수능을 응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급이 이제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달라지겠죠.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이처럼 응시자 집단의 변화로 실제 수능에서 본인의 성적이 하락해 대입에 실패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이는 영역을 완벽하게 학습하고 목표 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성적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4개 영역의 성적이 편차 없이 모두 비슷한 수험생의 경우에는 정시까지 염두에 두고 목표 대학의 정시 모집에서 가중치를 적용하는 영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19학년 주요 대학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자연계열은 수학 과탐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대학들이 많은데, 이처럼 본인의 목표 대학이 정시 모집에서 어느 영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지 확인하고
주력 영역으로 선택해서 학습해 간다면 당연히 이제 유리한 점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수능을 응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사실 수능에 100일 정도, 96, 7일, 5, 6일 이렇게 남은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4개 영역을 모두 공부할 필요 없는 것은 뭐 당연하겠지만 우리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중학교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도 수능을 모두가 다 보는 전형도 보는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본다고 보는 전형에 내가 응시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영역별 가중치가 영역별 가중치 내지는 영역별 등급의 합이 있죠. 2개나 4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거를 보다 보면 늘상 제가 수능이 100% 맞는 아이들이 있긴 있어요. 그것은 매우 가끔 있는 경우이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다가 학생부 교과이거나,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지 않는 학교 생활을 해서 학생부 교과인 경우라면 지금처럼 이제 수능 체저가 있는 경우를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수능 체저를 준비하기 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더 잘 준비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혹시 이것이 얼마나 가능한지 얼마나 편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앞으로는 뭐 이것이 더 편하다고 하시면 제가 이런 방향으로 좀 더 어떤 그 글씨도 있고 글도 있고 말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조금 더 많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